김포항과 인천항을 연결해 만든 경인 아라뱃길. 이명박 정부 때부터 2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만들어 개통했습니다만 물류, 여객 기능 모두 저조해서 현재는 유령 운하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수자공사에서는 이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인천에서 한강을 오가는 1000톤급 여객선의 운항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인데요. 양측의 입장을 오늘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항공사의 김용명 경인 아라뱃길 본부 항만100길 운영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수자항공사 추진하고 있는 한강 경인 아라뱃길 연결 사업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예, 현재 인천 연안부두에서 아라뱃길 김포까지 지금 1000톤급 선박이 운항 중에 있고 그 선박을 한강 여의도까지 연장해서 저희 아라뱃길 활성화와 서해와 한강을 연결해서 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김포항과 인천항까지 있었는데 인천항에서 한강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하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강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희 금년 초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은 연간 최소 16만 명 이상의 승승객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조사된 바 있으며, 네. 운항하는 선사인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한강의 볼거리와 인천의 볼거리를 같이 합하고 그다음에 즐길 거리를 제공을 해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지금 기대되고 김포 터미널에 아울렛이 국내 최대 규모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업계에서는 올해 약 한 600만 명 정도의 방문을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초에 이제 아라뱃길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기대치도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또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까지 연결을 해도 그만큼 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예, 초창기 때는 개통하고 나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개통 4년째를 맞고 있고 작년에 500만 명이라는 방문객이 아라뱃길을 다녀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라뱃길이랑 이렇게 한강 연결되면 뭐가 재밌는 거죠? 그냥 유람선만 타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서울은 이제 항구 도시였고 지금 한강을 통해서 서해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배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한강과 연계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한강 여의도에 700톤급 유람선이 오갈 수 있는 통합 선착장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0톤급 여객선 운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아라뱃길에 다니고 있는 1000톤급 선박은 현재 운항 중에 있고 네. 2008년도에 건조된 최신형 선박입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를 동시에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예. 700톤급이 운항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선박은 없어가지고 신규로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반발하는 논리가 이제 아라뱃길 운항사가 1000톤급이 있기 때문에 1000톤급만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도 사실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거는 한강을 현재 운항하는 선박이 700톤급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700톤급이나 1000톤급은 선박의 크기나 재질 등에 따라 가지고 물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고 작년에도 선착장이 직접 되지는 않았지만 1000톤급을 가지고 한강을 운항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00톤급 여객선 운행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이 이제 신곡 수중보 문제인데요. 이제 이 1000톤급을 운행하려면 이제 한강 수심이 일정 높이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신곡 수중보 철거도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곡 수중보가 만약 철거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강의 수심이 낮아져 저희들 1000톤급의 선박 운항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수중보 철거 문제는 정부나 관련 지자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신곡 수중보 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또 이 밤섬 등 한강 일대의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환경 파괴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강에는 다양한 선박,
요트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 1000톤급 선박 운해에 따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환경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죠? 선박이 지나가고 나면 항주파라는 파랑이 일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선착장 위치는 서울 여의나루역 인근이고 밤선과 한 200m 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서행으로 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파랑으로 인한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 네, 그렇기 뭐 때문에 말씀하신 영향이 미미하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또 좀 더 새로운 조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수공 측에서도 이런 반론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4대강 반대 세력들이 이제 정치적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다 이런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공사에서 한강시민위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일부 위원들 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이제 추정해서 보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발견하신 거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수자공사의 김용명 경인 아라뱃길 본부의 항만뱃길 운영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죠.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의 홍성우 수상기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가 이 한강 경인 아라뱃길 사업 추진에 반대하시는 입장 이유가 뭡니까? 한강 아라뱃길 사업 추진의 사전적 절차로서 한강시민위원회라든지 환경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일단은 반대 의사가 좀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와 저희 서울시가 한강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보류하는 입장이었지 반대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네. 기존 서울시에서 한강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네.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우려가 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환경단체에서 한강의 여객이나 유람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공 측에서는 환경에 주는 영향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예, 여기도 앞쪽이 밤섬 남사로서 지정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강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네.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저희가 7톤급을 선착장을 건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수공 측에서는 이제 한강 종합계획에 이제 700톤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네. 700톤급이나 1000톤급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1000톤급도 그냥 해결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건 1000톤이고 근데 이제 1000톤에 대한 기준도 또 없어요. 그럼 수자원공사가 저희가 선착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700톤급 규모로 아라뱃길 이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자원공사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는 네. 수자원공사와 같이 연계하는 해운사가 1000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700톤급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굳이 배가 1000톤이어서 선착장이 1000톤으로 건립돼야 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아라뱃길을 처음부터 큰 사이즈로 예. 서울 선착장을 이용을 하는 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당장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처음부터 너무 큰 사이즈로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반대의 비밀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곡 수중보 철거 문제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인데 이제 수공 측에서는 한강의 수질오염 문제는 오히려 이제 하수 처리장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생기는 문제지 이 수중보 처리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중보 문제도 그렇고 한강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크게 문제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 저는 좀 그게 의심스럽고요. 예. 수중보 문제도 사실은 좀 여러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경과 관련해서.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공 측에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네요. 서울시가 반대하는 배경에는 4대강 사업 반대 세력들이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또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한강에 접안할 수 있는 배가 500톤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500톤으로 들어온다면은 네. 그걸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접안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접안 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1000톤을 주장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의 홍성우 수상기획과장이었습니다. 한강 경인 아라뱃길 연결 사업을 둘러싼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